자, 스토리를 올리실 때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스토리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플러스를 누르시고 여기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중에 스토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찍을 거면 사진을 지금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찍지 않고도 예전에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요 왼쪽 하단 부분을 좀 봐주실래요? 요 부분을 누르면 지금 찍은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찍어 놓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포스팅과 관련된 사진 아무거나 하나 좀 골라볼까요? 여러 개를 고르셔도 돼요. 만약 여러 개를 고르실 거면 여기서 꾹 누르시면 이렇게 1, 2, 3, 4 여러 개의 사진들을 고를 수 있게 뜰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하나만 고르셔도 되고 여러 개를 골라서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다음을 누르시면요. 얘네들을 이렇게 올릴 건데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올릴 거냐 아니면 하나씩 분리해서 올릴 거냐 뜨는데요. 레이아웃보다는 분리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분리로 누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제가 5개, 6개인가요? 6개 사진을 골랐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약간 회색 배경이잖아요. 그럼 이 회색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사진과 관련된 배경 색깔이 이렇게 깔려요. 여긴 약간 파란색 계열이니까 여기는 약간 보니까는 갈색 계열의 까만색 계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배경과 좀 비슷하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서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사진을 좀 더 늘려서 맞추고 싶다 하면은 두 손가락으로 끌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아이고 잠깐만요. 두 손가락으로 얘를 끌어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맞춘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손으로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 크기로 이렇게 맞춰서 사진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만약에 터치하면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적고 싶은 글을 적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적고 싶은 대로 글씨체, 글씨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이거를 누르면 바뀌어요. 그 다음 여기는 글씨 색깔. 여기 밑에 위에 요거 있죠? 이게 글씨 색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얘는 글씨의 스타일. 그리고 요거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글씨를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고른 거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 적었다 라고 한다면 완료를 누르면 글씨가 적히는데 이 글씨를 끌어다가 내가 두고 싶은 데다가 둘 수가 있습니다. 또 글씨 적고 싶으면 또 화면을 터치하시면 글씨를 적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언급을 하겠다 또는 이 위치를 표시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만약 언급할 거면 언급해서 제가 어떤 계정을 적으면 그 계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언급시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제 계정으로 적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적은 글씨를 손으로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회전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글씨를 한번 배치해 보시고요. 자, 글씨 부분은 이 정도 설명할게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한 장만 좀 꾸며보려고요. 자, 글씨는 다 얘기했고 그 옆에 보시면 웃는 얼굴 보이시죠? 이거는 스티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는데 위치를 붙이거나 언급을 하거나 GIF 등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다양한 스티커들이 많지만 제가 주로 쓰는 스티커는 GIF랑 링크예요. 그래서 GIF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GIF는 움직이는 짤방 사진을 GIF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원하는 GIF가 있으면 고르셔도 되겠지만 내가 여기다 검색을 해도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최고라고 검색해보면 최고랑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붙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이렇게 고르고 끌어다가 배치를 해서 두시면 되는 거예요. 크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네, 손으로 끌어당기면 돼요. 제가 손으로 끌어당기는 게 화면에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끌고 갈 뿐이에요. 자, 또 스티커 넣어볼게요. 눌러서 이번엔 최고 말고 이번에 움직이는 곰탱이를 골라보면은 이렇게 춤추고 있죠? 얘 크기도 두 손가락으로 끌어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늘리거나 줄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꾸몄고요. 요 명동역 다이소는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던 포스팅을 했었던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게 제품 사진이면 제품과 연결되어 있는 상세 페이지로도 링크를 걸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블로그에 쓴 글이라면 블로그에 쓴 글을 읽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을 텐데요. 다시 여기 스티커 눌러볼까요? 자, 스티커를 눌러서 링크를 누를게요. 링크. 그리고 여기다가 링크를 집어넣으시면 그 링크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명동 다이소를 저번에 올려놨던 그 포스팅을 연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화면에서 네모를 눌러서 배경화면이 보이게 해주고 여기서 네이버 블로그로 가서 여기 사람 모양,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있는 이 명동역.점 다이소를 여기 눌러서 여기보다는 얘를 누를게요. 밑에도 공유기는 한데 저 공유는 네이버 앱이 있어야지 공유가 돼서 자, 이렇게 뜨면은 여기 옆에 점점점 보이죠? 이 부분을 URL을 복사하시면 이 포스팅의 URL을 복사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석삼자 요거 눌러서 링크 추가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주소가 너무 기니까 텍스트 스티커 맞춤 설정에다가 예를 들어서 포스팅 보기라든지 명동 다이소라든지 보러 가기라든지 적고 좀 더 이쁘게 꾸미실 거면 이모지도 넣어도 돼요. 그래서 손가락 표시로 이렇게 넣어서 완료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두면은 여길 눌러서 링크를 들어갈 수도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배치는 어디다 두시든 상관없죠? 본인이 보기 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
이런 데다 두시고, 얘가 잘 보이게 할 거면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엉덩이 흔드는 애를 갖다 놓는다든지 하면은 좀 더 눈에 띄긴 하겠죠. 네. 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반짝이 모양은 뭐냐면 효과예요. 눌러보면 여러 가지 이런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내리는 효과나 아니면 뭐 하트가 뭐 반짝반짝 거리는 효과나 내가 원하는 효과를 골라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효과가 있다면 적용하시고 없다면 여기 짝대기 요거는 효과 없음이죠. 이렇게 해서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점점점은요, 우리가 그리는 거 그냥 그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리거나 아니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내 갤러리에 저장을 할 때 저장을 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하면 두 번째 장에 가서 또 꾸며주시면 돼요. 이 아주머니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늘릴게요. 아이고, 이쪽이 이렇게 보이게끔 맞춰서 이렇게 두고 뭐 여기다가 뭐 꾸미는 글을 적으셔도 되고 이대로 쓰셔도 되니까 저는 이대로 쓸게요. 세 번째 장도 좀 늘려서 사이즈를 좀 맞춰 놓을까요? 물론 나머지도 터치해서 내용을 적어도 되는데 터치를 하시면 글씨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글씨를 쓰시거나 해서 저장하시면 되고, 다 됐다면 밑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스토리에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친한 친구는 뭐냐면 내가 인스타를 팔로우해 놓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친한 사람들한테만 따로 스토리의 내용을 보여주겠다 라고 할 때 친한 친구고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릴스에 스토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를 내가 원하는 딱 특정 사람한테만 보여주겠다, 특정 사람한테 보내겠다 라고 할 때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 스토리로 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스토리에 공유가 됩니다. 이거는 페이스북 스토리에도 공유를 할 것이냐인데, 공유할 거면 공유를 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안 하실 거면 그냥 완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은 스토리에 이제 올라가겠죠? 친한 친구는 이거 지금 들어가서 추가해야 되나요? 어느 분이 메시지 요청을 보냈네요. 어느 분일까나? 뭐 어쨌든 여기다 올린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엘리 블로그 마케팅에도 올렸으니까 딴 데다 요청을 했구나.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내 스토리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스토리 제가 여러 개 올렸잖아요. 이렇게 짤막짤막한 바로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스토리의 경우는 그 링크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걸 눌러서 그 링크를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잘 올려주셨네요. 자, 일단 질문사항 받도록 하고, 그러고 질문 딱히 없으면 스토리 보관 기능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죠? 그거는 뭐냐면 스토리가 원래 24시간만 뜨고 사라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스토리는 하이라이트로 빼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건 여기 석삼자를 눌러서 여기서 보관으로 가시면 내가 올렸던 스토리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6개의 스토리를 올렸는데 요거를 내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스토리들을 여기 하이라이트에다가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숙성자가 어디 들어가는 거 같죠? 어떤 거요? 아 나한테 쓰라고요?
그래서 여기 석삼자 얘기한 게 이거구나. 여기서 요거 지금 프로필 창에 이게 더보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더보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관으로 가면 내가 올렸던 스토리들을 볼 수 있고 그 중에 스토리를 들어가셔서 여기 하이라이트를 하면 여기 하이라이트에 추가해서 빼낼 수가 있는 거죠. 내 스토리는 나한테는 안 보이고 다른 그 상대방한테만 보인다 이거죠. 아니요, 내 스토리도 내 프로필 창 누르면 스토리가 보여요. 본인 스토리도 본인 스토리 창 누르면 보이고 아니면 아까 관리에 가면은 볼 수 있었잖아요. 더보기에서. 그러니까 이 위에 뜨는 거 있죠. 이거죠, 이거 위에 나오는 거. 요거. 근데 그거 네. 내 거는 본인 거는 거기 뜨나요? 네, 본인께 여기 뜨죠. 옆에는 이제 내 팔로워들께 뜨는 거고. 그냥 이제 스토리라고 이렇게 뜨는 게 지금 조스 6773님도 올려주셨네요. 누르면 이렇게 올려진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떴구나. 언급만 했는데 그거를 굳이 또 물어보시느라고. 아이고. 일단 여기 프로필에서 여기 석삼자 여기 더보기 눌렀을 때 친한 친구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친한 친구를 하실 단계가 굳이는 아니셔서 제가 이거는 그냥 있어요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 질문을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답을 해드릴게요. 친한 친구는 내가 스토리를 올릴 때 몽땅한테 그러니까 팔로워들한테 몽땅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친구한테 보내는 그런 기능이에요. 추천으로는 일단은 나랑 이제 팔로워 관계가 돼 있는 팔로워들이 보이겠죠. 그쵸?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친한 친구 리스트를 설정해도 돼요. 만약에 제가 신혜경님하고 전여진님 이렇게 두 분만 체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완료하면 두 분이 이제 요 계정에서는 친한 친구로 목록에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스토리를 올릴 때 나는 다 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요거를 내가 그 친한 친구한테만 보이고 싶어요. 그게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마케팅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VIP 고객한테만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은 또 모를까요? 그럼 제 요 스토리가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녹색이 됐죠. 그죠? 이 녹색이 돼서 올린 스토리는요. 제가 친한 친구로 한 사람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인들은 녹색으로 돼 있는 아까 올린 이 아까 테스트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못 봐요. 이해됐나요? 자, 친한 친구 기능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길래 일단은 답을 드렸고 친한 친구 추가를 해놓으면 저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만 내가 그 스토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 스토리의 내용을 못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올린다라고 할 때는 제가 이제 아무거나 또 골라볼게요. 뭐 이런 거를 스토리로 올릴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럼 이거를 그냥 올릴 때는 내 스토리를 눌러서 올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스토리고 내가 친한 친구한테만 올린 거는 친한 친구들만 보는 거예요. 리스트가 여기 두 친한 친구 리스트들에게만 이 스토리가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시에 두 개 내 스토리하고 친한 친구 보니까 두 개 동시에 가능한 거죠? 굳이 동시에 두 개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친한 친구는 이미 나랑 친구예요. 그러면은 내가 올리면 팔로워들 다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똑같은 걸 또 같이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왜 쉽게 설명하려 그러면 자꾸 어려운 길을 파십니까? 좀 재밌긴 한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자꾸 지체가 돼서 속은 제가 타긴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 설명해도 되죠? 자,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추가하기 볼게요.
자, 우리가 스토리에 올린 글들 중에 일부를 하이라이트로 빼내고 싶어요. 요렇게 우리가 일부를 하이라이트에 빼내고 싶을 때 요거 아까 했던 건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처음엔 여기 이런 하이라이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마 여기 이런 표시가 아예 없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때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추가할 때는 여기 게시글, 그러니까 프로필에 여기 더보기에서 여기서 보관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올렸던 스토리들이 여기서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내가 어떤 스토리의 게시글을 하이라이트로 만들고 싶다면 그 게시글을 눌러서 하이라이트를 만들면 돼요. 하이라이트를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추가를 해놓게 된다면 제 프로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빠져나와서 보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제 프로필로 왔을 때 스토리가 아주 오래전에 올렸던 스토리더라도 프로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빼놓은 거는 누가 들어오면 언제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올린 이 스토리의 내용들을 더 추가하고자 할 땐 얘를 선택해서 더보기를 누르면 하이라이트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올린 스토리에 이 스토리들을 좀 더 추가해서 올리겠다 라고 한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커버도 내가 원하는 커버로 다른 어떤 이미지를 꾸며서 여기다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셀카봉이 덜렁 보이면 좀 배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예쁜 색깔의 톤의 어떤 아이콘 모양으로 만들어서 깔고 싶다면 일단 핸드폰이나 아니면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어떤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으로 바꿔 넣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커버 수정에서는 스토리에 올린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스토리를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 옆에 여기 사진 모양을 눌러서 내가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아이템 모양이 있다면, 그러니까 디자인이 있다면 해당 디자인으로 꾸며서 넣을 수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귀여운 돼지 모양으로 제가 선택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커버의 디자인을 바꿔서 넣을 수 있고, 완료를 하면은 조금 더 이쁘게 요 커버 하이라이트 사진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고, 눌러서 들어가면 내가 추가해 놓은 스토리들이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내가 스토리에 올렸던 것들 중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보였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류별로 묶어서 내 프로필에다가 빼놓을 수 있는 걸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하이라이트에 대한 내용은 183, 18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마저 질문 받고 릴스 설명드릴게요. 홈화면에 릴스를 터치해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 여기 중간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릴스를 들어갈게요. 여기 플러스 눌러주세요. 어디요? 우리 게시글 올릴 때 항상 누르던데 여기 중간에 플러스 버튼이요. 그래서 여기서 게시물, 스토리, 다음에 릴스죠. 릴스 눌러보세요. 자, 여기서는 릴스 영상을 직접 찍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 화면이 이따 보이는데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그 화면 전환이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서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 전환해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있는 요거들은 뭐냐면 얘가 음악 넣는 거, 얘가 효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시간 15초서부터 60초까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요건 속도,
레이아웃, 타이머,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듀얼이라 해서 앞뒤 같이 찍을 때 제스처 컨트롤이라 해서 내가 이제 뭐 릴스에서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제스처로 컨트롤하는 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번씩 소개를 드려서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릴스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만약에 릴스를 할 때 음악을 넣고 싶어요. 릴스에서 음악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오디오를 누르면 음악을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요즘 최신 음악들 많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고 괜찮은 음악이 있으면 완료해서 넣으시면 돼요.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원하는 음악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음악 넣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가 음악을 좀 뺄게요. 자, 옆에 있는 요거는 효과예요. 그래서 옆에 여기도 물론 이렇게 효과들이 있지만요. 이런 효과 말고 내가 다른 효과를 설정하겠다 하실 땐 효과를 눌러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 상승하고 있는 효과나 릴스 효과 또는 디자인 효과 등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 내가 마음에 드는 효과가 있다면 효과를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다른 내가 찾고자 하는 효과가 있을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효과들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효과를 고른다면은 안 나오네. 사람 얼굴 인식이 안 됐나 봐요. 원래 좀 이제 재밌게 꾸미는 그런 효과 중에 하나였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효과를 꾸미면은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우, 되게 쑥스럽네요. 돌리고. 자, 요거는 별로 쓸 일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15. 15는 15, 30, 60, 90이라고 해서 영상의 길이를 어디까지 찍을 거야 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레이아웃. 그래서 동영상 레이아웃을 하나 찍고 다른 쪽에 이제 하나 또 찍게 해서 레이아웃을 다르게 할 건지 이렇게 레이아웃의 종류도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타이머.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세서 타이머를 세는 건데요. 1987 내가 원하는 대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설정을 하면은 제가 만약 릴스 영상을 찍을 때 3, 2, 1 이렇게 찍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릴스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잠깐 설명하는 동안에 여기 보라색으로 선이 생긴 거 보이죠? 이만큼을 제가 아까 타이머 켜놓고 타이머 지나고 나서 영상이 찍힌 그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듀얼이에요. 그래서 듀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부 카메라랑 후면부 카메라를 같이 찍는 걸 듀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제스처라는 게 있는데요. 제스처 컨트롤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제스처를 찍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찍어서 3, 2, 1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는 게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스는 챌린지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하려고 해요. 어떤 뭐 요즘은 뭐 꽃 음악 그게 좀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내가 만약에 율동을 추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음악을 골라놓고 제스처 옵션 또는 타이머로 해놓고 내가 저기 어딘가 가가지고 이제 사진 이 영상이 다 보일 만한 곳에 가서 제스처를 취하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세고 그때부터 녹화를 하게 되죠. 그게 제스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철 위에 거 없어요. 그거. 제철 위에 거 살짝 모르잖아요. 듀얼이요? 네, 타이머도 밑에 없어요. 사이에 그 어플 같은 게 없는데. 타이머하고 제스처 사이에 있는 거 있죠. 듀얼 말하는 건데 그건 없을 수도 있어요. 듀얼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뉴가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릴스라고 했던 지금 이게 릴스 화면이라고는 하지만 내 핸드폰 사양에 따라서 그 똑같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조금씩은 버전 기능이 다르게 구현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배치는요.
영상을 찍다 보면 배치가 나와요.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찍었던 동영상을 잠깐 제거해 볼게요. 자, 지금은 보시면 배치가 없죠? 그쵸? 제가 영상을 다 제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좀 찍을게요. 자, 여기서 제가 1, 2, 3 이렇게 하고 그냥 멈춰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장소에 가서 영상을 또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배치는 뭐냐면 이 모양이 지금 살짝 보이는 거 확인되세요? 제가 이렇게 배치해서 이 모양에 맞춰 놓고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찍으면서 뭐 5, 4, 3, 2, 1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이제 겹쳐서 이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1, 2, 3 하고 이렇게 제가 하고 쉬고 그냥 와서 그다음 하면서 찍었잖아요. 뭐 이어서 나오는 4, 거예요. 3, 그러니까는 거기서 2, 이제 1 이어서 이런 내가 식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1, 배치로 이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치는 이전의 영상에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상과 이제 같은 위치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챌린지 영상을 하는데 옷을 입고 있다가 다른 옷으로 바꿔서 입고 이런 영상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이 그대로 맞춰져 있어야 내가 이제 피사체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장면 찍고 옷 벗고 두 번째 장면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얘네들은 다 소개를 한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거 말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아까 스토리처럼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기를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진들을 좀 선택해서 가져와 볼까 하는데요. 여러 장 한번 선택해 주실래요? 네, 사진들.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냥 사진들만 연결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여러 장을 골랐어요. 그러고 다음을 누르면 이 사진들을 오디오에 클립 싱크를 얘가 시켜줘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싱크를 해서 음악의 그 부분에 맞게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동영상 처리 중 이렇게 뜨겠죠. 네, 그 음악이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 음악 중에 하나예요. 지금 틀려져 있던 음악이. 지금 제가 사진을 여러 장 넣은 걸 가지고 얘가 동영상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내가 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편집을 하겠다. 그럼 클립 편집에 가서 동영상의 길이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만 걸려서 잠깐 닫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밑에 거 클릭하면 되나요? 네. 근데, 근데 이 사진을 내가 클릭 안 했는데 왜 들어갔지? 음악을 그냥 이렇게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마땅히 내가 원하는 음악이 없으면 다음 눌러서 나가서 다른 음악으로 그냥 바꾸셔도 돼요. Q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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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o mới gặp lần đâu mà đầu mình quay quay anh ơi anh à anh bao bùa gì mà lại làm em yêu vậy baby baby em nói từ đầu baby can you say mai đi coi ngày 그럼 동영상이 처리가 돼서 아까처럼 편집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 내가 만약에 q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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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다시 바꾸거나 넣겠다 하면은 여기 음악에서 바꾸거나 넣을 수가 있어요. sao mới gặp lần đâu mà đầu mình quay quay 그러면 다른 음악을 검색해서 넣을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해당 음악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죠. 내가 네 편이 이때 음악은요, 여기서 위치를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 이렇게 맞춰서 놓으면은 그 음악이 그 위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하면은 얘가 이렇게 음악이 들어갔고, 요거 AA는 아까 얘기했듯이 글씨 쓸 때, 요거는 스티커, 요거는 그리는 거, 얘는 효과죠. 요 AA를 누르면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이렇게 적어서 완료하면 소중하다고 글씨를 써낼 수가 있고, 모두 끝난 것 같아 여기 있는 이 스티커를 누르면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아까 GIF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말해줄게 스티커를 다 찾아서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어떤 거요?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실물 날에 스티커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요, 요 밑에 보시면 클립 편집이 있죠. 여길 누르면 릴스의 요 각각의 미리 보기의 창들이 보이면서 이 사이에 어떤 변화 효과를 넣거나 길이 조절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여기를 제가 터치해 보면은 조금 늘려서 볼까요? 화면을 좀 늘려서 볼게요. 얘를 터치하면은 양 옆에 이렇게 노란색 바가 보이시죠? 여기서 끌어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로 이렇게 그림이 어디까지 보이게 할지 또는 영상이 어디까지 나오게 할지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설정한 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위치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음량 보이죠? 이 음량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서 들어보시면은 그 플레이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맞게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괜찮게 순서를 변경하거나 바꾸시거나 없애시는 것도 가능해요. 필요 없는 창은 닫거나, 또 중간에 있는 이 선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환 효과를 설정해서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괜찮다 말해 줄게 줄게
줄게 괜찮다 말해줄 이게 클립 편집을 누를 때 보면은 이 밑에 자, 만약에 이 바를 누르면 사진과 사진이 전환되는 전환 효과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환 효과를 고르면 해당 사진이 넘어갈 때 이렇게 이제 전환된다라는 효과를 설정해서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두면은 그냥 사진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이렇게 전환 효과를 넣으면은 이대로 이제 전환되면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릴스요. 네. 여기다 스티커를 넣겠다면 여기다 놓고 스티커를 눌러서 아까 GIF를 다른 걸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놓고 완료하면은 얘가 어느 위치만큼에 이렇게 들어가게 할 것인지 이렇게 다듬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꾸몄다라고 가정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릴스를 다 만든 거고, 이제 커버를 수정해서 본인이 여기에 있는 어떤 사진의 일부를 가지고 릴스 커버를 쓰실 수도 있고, 기기에서 추가해서 다른 사진을 릴스 커버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사진을 선택하겠다면 이 사진으로 릴스 커버가 됐을 거고요. 여기다 문구를 적을 땐 우리 게시글에 적는 것처럼 그래서 샵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올릴 때 이제 공유하기를 해서 올리시면은 공유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릴스도 한번 간단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